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이번 주 말씀드리지 않았던 소식들 중에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짠해지는 소식이 있습니다. 개전 이후 3달째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번 전쟁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 우크라이나 저항군들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저항군들은 82일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러시아군들의 발목을 이곳에 붙잡아 두었고, 덕분에 다른 전선으로 모든 병력을 총동원할 수 없었던 러시아군은 1차 목표였던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서도 현재 2차 목표인 돈바스 전역에서도 이들 덕분에 우크라이나 저항군이 상대해야 할 러시아군 병력은 크게 줄어들었다 볼 수 있는데요. 그 결과 역으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에 나서 키이우 전투에서 러시아군을 포위하고 몰아내고, 하르키우에서도 역으로 공세를 가하며 그 대단한 위세를 자랑했던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규모의 대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들에게 진작부터 마리우폴을 버리고 떠나도 좋다고 했지만, 마리우폴의 저항군들은 외부로부터 보급을 받기 어려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티며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러시아군 전략 폭격기의 폭격과 인류가 만든 가장 잔인한 무기 중 하나인 백린탄의 공습까지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저항도 이제는 끝이 다가온 것일까요? 현지 시각 5월 17일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부가 마리우폴 전투에서 임무를 다했다며 아조우스탈에 있는 사령관 측에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장병들의 생명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생존해 있던 마리우폴 수비대는 러시아군의 신변 보장과 포로 대우를 보장받는 대신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순순히 넘겨주는 조건으로 항복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각으로 5월 18일 친러 도네츠크 반군 지도자가 현재까지 마리우폴에서 총 959명이 항복했다는 것을 부인하며 끝까지 저항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우크라이나 방어군들이 남아있다는 첩보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정말 이대로 마리우폴은 러시아의 수중에 떨어지고 마는 것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러시아 정부가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냄에 따라 무려 82일 이상 치열하게 지속되어 왔던 마리우폴 아조우스탈의 전투 행위가 중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시각 5월 16일 저녁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군 부상병들이 러시아 점령지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상자들 중 증세가 심각한 중상자 53명은 노바조스크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게 할 예정이고, 나머지 경상자 211명은 간단한 치료를 통해 우선 회복시킬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다음 이들은 모두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어 올레니우카에 대기하고 있다가 머지않아 진행될 양국 포로 교환 때 우크라이나로 송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마리우폴 우크라이나 저항군들의 마지막 거점인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는 양국의 전투행위가 중단되었으며 개전 82일 만에 끔찍했던 폭격과 폭격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까지 러시아군이 약속을 어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만큼 병원에서 치료가 끝나면 곧바로 러시아군의 포로가 될 우크라이나 부상병들이 국제법을 제대로 지키며 포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국제사회의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러시아를 압박할 수단에 대한 대책 또한 있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지 시각 5월 16일 오후 우크라이나군의 부상병 264명은 버스 10여 대를 통해 도네츠크주의 러시아 점령지인 노바조스크와 올레니우카 소재의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하는데요. BBC의 보도에 따르면 아조스탈 제철소 안에는 아직도 최소 6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군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며, 뉴욕타임즈는 아조스탈의 수백 명의 부상자를 포함해 약 2,000명의 군인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아직 남아있는 이 우크라이나 저항군들이 항복하며 마리우폴은 러시아군의 점령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남아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러시아군에 저항하며 전투를 지속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지 시각으로 5월 16일 아조우스탈 방어작전을 총지휘한 데니스 프로코벤코 아조우 특수연대 사령관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우리 용사들은 마리우폴을 지키라는 조국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82일간 러시아군을 교란함으로써 큰 공헌을 했다라는 과거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마리우폴 아조우스탈의 우크라이나군 저항은 끝이 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마리우폴의 전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정황이 올라오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발표와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가 달라서 또다시 마리우폴에 긴장감이 드리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5월 19일 아조우스탈에서 아조프 연대의 참모장인 보그단 소령이 투쟁은 계속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아직 소수의 우크라이나군은 계속 아조우스탈 제철소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친러 세력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반군들은 현재까지 마리우폴에서 총 959명이 항복했지만 여전히 방어군의 지휘관들은 항복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전쟁연구소 ISW에서도 5월 19일 아직까지
아조스탈에 또다시 포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아조스탈의 우크라이나군이 여전히 제철소 안에 남아 저항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항복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숫자 발표와 마리우폴 시장이 발표한 항복한 우크라이나군의 숫자 발표 또한 다릅니다. 친러 세력 도네츠크 반군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군 959명이 항복했다 밝히고 있지만 마리우폴 시장은 현재까지 250여 명의 우크라이나군이 항복했으며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 매우 아슬아슬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아직까지 마리우폴에서 긴장을 놓을 수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현지 시각 5월 19일까지 총 1730명의 전투원이 투항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주장이 사실일지 여부는 아직 알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지 시각 5월 18일 전해지는 오신트 보고에 의하면 마리우폴 아조스탈에 우크라이나군 항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군 보스토크 여단 사령관은 자신들의 장비가 러시아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장비 및 전화기, 무기까지 싹 다 파기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지는데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잠깐 동안이지만 마리우폴 전역에서 극적인 전투 중단 조치를 이뤄낸 것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현지 시각 5월 16일 오전까지만 해도 러시아군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잔혹한 무기 중 하나인 백린탄을 아조스탈 제철소에 쏘아대기까지 했습니다. 백린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검열 때문에 이 영상을 내려야 할 수도 있을 만큼 백린탄은 국제사회로부터 군인이 아닌 이들에게 사용이 철저히 금지된 잔혹한 무기인데요. 원래대로라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치료해주는 이 같은 조치는 일어나기 힘들었겠지만 최근 전해진 아조스탈 제철소에 우크라이나 수비군들의 아내들이 남긴 처절한 호소가 변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조스탈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남편들의 아내들은 우리에게는 훈장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우리 남편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영상 메시지를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아내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아조스탈 내의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하루에 물 한 잔, 빵 한 조각만으로 수십일째 버티고 있으며 부상자는 많은데 의약품은 없어서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할 정도로 현장 상황이 끔찍하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러시아군에 의해 남편을 잃은 우크라이나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고 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데요. 남편을 희생시킨 러시아 군인에게 복수를 원하지 않을 테니 그를 보내주는 대신 다른 아조스탈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포로 교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남편을 희생시킨 러시아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너무 크겠지만 이를 이겨내고 또 다른 생명을 구하기를 요청한 이 여성의 숭고한 선택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마리우폴 내에 끔찍한 상황을 전하는 각종 오신트 보고를 통해 전 세계 마리우폴의 어려운 상황은 여러 번 전해진 바 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했던 터키 또한 이번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한몫했고 전 세계로부터 러시아에 가해지는 제재와 압박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심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이 끝까지 아조스탈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게 되지만 마리우폴 내에서 희생된 수많은 우크라이나군 병사와 이들의 희생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아야만 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고려할 때 이제까지도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군은 너무 많은 것을 내주었으니 이들이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리우폴의 우크라이나 장군들에게 전하는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부의 메시지를 끝으로 전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최고사령부는 마리우폴 방어군 사령관에게 아조스탈에 있는 장병들의 목숨을 살릴 것을 명한다. 그대들은 임무를 다했다. 그대들은 영웅들이며 역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아조프 연대, 12방위여단, 36해병 독립여단, 국경수비대, 경찰, 자원자들, 지역방위군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러시아군의 주력을 붙잡아 뒀기에 우린 방어선을 구축하고 예비군을 소집하고 협력국들의 지원을 받아 침략자들에게 반격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지금 모든 우크라이나인들의 최우선 과제는 마리우폴 장병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다. 그대들이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켰듯이 우리도 그대들을 위해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